지금 저의 심정은요, 가슴에 대못이 박힌 것 같아요. 죄책감이 가장 크고요. 분노가 일어났다가 매우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모든 감정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의 반려견이 로드킬을 당한다면 그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지난 10월 23일에 있었던 반려견 호두의 슬픈 사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3일 포항의 효자 사거리에서 오후 2시 반경에 반려견 호두가 로드킬을 당했습니다. 당시 로드킬을 당한 호두는 사체가 멀쩡한 상태로 누워져 있었는데요. 사건 당시 반려견 호두는 내장칩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정부가 말한 반려동물 등록이 완료된 강아지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동물보호법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동물을 위한 법적인 등록을 강제하고 과태료를 제도화하여 규제를 했지만 정작 로드킬을 당한 반려견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확인 절차도 없이 쓰레기로 소각하고 있는 현실을 만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폐기물관리법 8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서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하는데 포항시는 이 호두를 소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현행법상 반려견은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려견을 함부로 화장할 수도 산에 묻을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었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개선이 돼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당신의 반려견이 로드킬을 당하면 아무리 인식표를 하고 법을 정확히 지켜도 아무 확인도 없이 쓰레기로 분류되어 확인할 수도 없이 소각을 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이 정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프로세스입니다. 로드킬을 당해도 로드킬을 당한 보호자만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예외 상황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법을 지키고 준수했다면 최소한의 법적인 보호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을 논하고는 있지만 정작 필요로 한 로드킬에 대한 프로세스와 개선은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반려동물의 인식표를 만들고 등록을 하라고 강제하고 또한 외장칩과 내장칩 그리고 인식표를 적용하라고 하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도 프로세스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말이 좋은 법입니다. 정작 필요한 내용과 체계는 여전히 잡혀 있지 않습니다. 이번 반려견 호두의 죽음은 보호자 한 분만의 고민과 걱정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개를 키우는 사람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개에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여러분의 반려견이 거리에 죽었습니다. 수많은 시간에 사랑했던 가족인 이 반려견을 찾고 노력했지만 쓰레기를 소각되고 이별할 시간도 없이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펜노스의 아픔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을 무엇라고 위로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호두 보호자님에게 직접 그 마음에 대한 소리를 함께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호두 어머님의 인터뷰를 요청을 했고 영상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꼭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호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청와대 청원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호두 보호자님의 인터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의 심정은요, 가슴에 대못이 박힌 것 같아요. 죄책감이 가장 크고요. 분노가 일어났다가 매우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모든 감정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두가 연상되는 음식이나 장소, 물건 이런 걸 볼 때는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지금이라도 문 열어달라고 밖에서 짖을 것만 같아요. 제보 사진의 호두 모습은 그냥 누워만 있는 상태였어요. 몸이 다 온전했거든요. 동물병원 선생님께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혹시 수거 자루 안에서 다시 깨어났던 건 아닌지, 쓰레기가 소각되었다는데 호두 몸은 온전히 다 태워진 건지,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미칠 것만 같아요. 저는 호두한테 칩이 내장되어 있으니까 기관이 발견하면 죽었던 살았던 간에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칩 스캔 절차도 없이 쓰레기하고 같이 소각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로드킬 행정 절차를 이번에 제가 제대로 알았습니다. 동물이 로드킬을 당하면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수거 차량이 출동해서 자루에 실어서 바로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죽은 반려동물에 대한 행정 절차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쓰레기장에서 쓰레기와 같이 소각되는 거예요. 우리 호두는 잃어버린 지 30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체도 온전했고요. 분명 떠돌이 개로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사망한 건지 그 판단을 내린 건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 주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일을 숙지하고 있지는 않았나 제가 물어봤어요.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자원순환과에 칩 스캔 절차를 요청할 수 있지 않냐고, 이런 일이 또 나지 않으란 법이 없지 않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축산과에서 자원순환과에 칩 스캔 절차를 요청을 할 수는 있지만 그쪽에서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하더군요. 업무 연계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청원을 하게 된 계기는 반려동물 등록제는요,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반려인들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생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행정 절차는요, 반려동물을 보호하지도 못할 뿐더러 반려인의 권리 존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이 급증하기 때문에 만든 법인데, 그런데 그냥 길에 내다 버리면 사고당해서 죽고 나면 그만인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 호두같이 죽은 몸이나마 주인에게 가지 못하고 이별 절차도 없이 쓰레기가 소각되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두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거리에서 죽은 반려동물들이 쓰레기로 태워지고 있어요. 펫로스를 당하고 가장 힘든 점은 그래도 일상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어요. 잠을 자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잠을 자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잠든 지 3시간만 지나면 여지없이 깹니다. 그리고 웁니다. 가장 큰 감정은 죄책감이에요. 우리 딸도 처음 일주일은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호두를 위해서 힘내자고 그렇게 다짐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슬픔을 혼자 자책하며 견디지 마세요. 누구든 이 감정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나누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잘못된 행정 절차를 바로 잡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